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 그 다음에 얘가 4점으로 나올 만한 문제는요, 모의 n제곱근이에요. 모의 n제곱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n제곱근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예요. 모의 n제곱근 그러면 무조건 답은 n개가 나와야 돼요. 세제곱근 그러면 3개가 나와야 되고요. 네제곱근 그러면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의 n제곱근, 여기에 뭐라고 써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온갖 장난을 다 해놔요. 이게 숫자를 가지고 3, 뭐 마이너스 2, 뭐 어쩌고저쩌고 써놓는 것도 상관없고요. 모의 n제곱근의 형태가 제일 중요한 형태인데요. 자, 이것의 개수는 무조건 n개여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n제곱근 중 두 번째 실수인 것,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모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자, 이 실수인 것이 나오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다 그래프, 교점의 개수다. 즉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다.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다. 이렇게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그리셔야 되냐면요, 모의 n제곱근 이러면 x의 n승은 하고 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모의 n제곱근 하면 무조건 n개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런데 그것 중에서 실수인 것 이렇게 하면 이 식이 나와야 돼요. 이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간단한 것은요, n이 홀수인 경우하고 n이 짝수인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가 확연히, 이 그래프는 두 가지 패턴으로 딱 갈라져 버리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홀수인 경우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맞죠? 그러면 이 값이 별이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의 근을 갖고요, 얘가 플러스라면 플러스의 근을 갖게 돼 있어요. 즉 무조건 이 경우는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를 갖게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근을 갖고요, 얘가 플러스라면 플러스를 갖게 돼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개수만 물어봤다라고 하면 고민할 거 없이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n이 만약에 짝수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모든 짝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별이 음수라면 안 가져요. 그렇죠? 0이라면 당연히 한 개겠죠. 자, 여기가 플러스라면 두 개를 갖게 되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한 개인데 여기는 무조건 한 개란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개를 갖게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어디까지 정리해 두셔야 되냐면요, n의 루트라고 썼을 때 얘기해요. n의 루트라고 썼다면 이것을 기호로 표시를 했으면, 즉 얘가 기호로 표시가 되면, 기호로 표시가 되면 오로지 하나의 값만을 뜻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의 값만을 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가 되었을 때는 그럼 어떤 거 하나를 정리를 하는 거냐, 여기는 n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호로 표시가 된 것은 일단 실수가 전제예요. 얘가 실수여야만 기호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실수 우선입니다. 무조건 실수를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그러면 실수 우선이니까 여기는 한 개씩 나오니까 얘고 얘가 n의 루트예요. 자, 여기가 혹시 n이 3이었다라고 칠게요. 얘가 x의 세제곱이었다고 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3의 루트 마이너스 7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가 만약에 5였어요. 그럼 이 값이 뭐냐면 3의 루트 5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쵸? 자, 실수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 우선이에요. 여기는 두 개가 만났잖아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x가 4였다고 칩시다. x의 4제곱이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요. 3이면 4의 루트 3이라는 기호를 쓰기 위해서는요. 근데 두 개가 나왔잖아요. 교점이. 그럴 때는 양수우선입니다. 즉 여기가 4의 루트 3이에요. 즉 기호는 하나만을 말해야 돼요. 오로지 기호로 썼을 때는 하나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3의 4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중 실수인 것 중에서 양수만 뜻하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러면 기호로 쓰는 것은 무조건 한 개만을 얘기해야 된다. 기호로 쓰는 건 무조건 한 개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자, 요 정리요. 요것에 대한 정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굉장히 잘 나오면서도요. 잘 틀리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지금 여기 된 것들의 말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이 문제가 편안하게 보여주시려면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모의 n제곱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모의 n제곱이요. 아까 제가 이것을 별이라고 했어요. 모의 n제곱근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 제가 물결 쳐놨죠?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실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얘를 그래프로 그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썼던 걸 하나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이해하셔야 수만 가지 문제, 수백 가지 문제가 동일한 문제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푸셔야 됩니다. x의 n제곱은 이 식은 왜 썼어요? 실수라는 말 때문에 쓴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모의 n제곱근
해놓고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이것 중 실수인 것이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 놈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이 홀수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n이 홀수라면요. n이 짝수라면 이렇게 그려진다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럼 이것에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여야 이 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n에다가 홀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음수. 얘가 짝수가 돼버리면은요, 여기가 짝수가 돼버리면 여기가 양수가 돼버리잖아요. 아니, 얘가 양수가 되면 얘도 양수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홀수를 넣었을 때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 n에다 홀수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된다. 두 번째요. 여기서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음의 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근이 없잖아요. 그럼 n이 짝수일 경우에는 양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의 n제곱근 중 실수라는 말이 겨나왔을 때 이렇게 식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까지는 풀이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 갖고 온갖 난이도가 나와도요, 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몽땅 다 이렇게 푸시는. 이게 그 모의 몇 제곱근에서 얘들이 여기서 문제는 온갖 짓을 다 내도 돼요. 이놈 갖고 장난쳐도 되고요. 막 온갖 장난을 다 치는데 여기다가 뭐 시그마 때려놓기도 F를 때려놓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눈은 다 똑같이 푸셔야 돼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짝수 홀수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요 계산한 값이 양수냐 음수냐도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야 되니까 이놈을 그래프를 그려서, 자, 얘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쪽에 n이고요. 여기가 아마 요렇게 생겨 먹을 건데 여기는 아마 2분의 9가 꼭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어딘지를 좀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는형을 풀어주니까요. n제곱 빼기 9n 플러스 8은 0이니까요. 18은 3, 6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하나는 3이고요. 하나는 6이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네요. 맞죠? 그러면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러냐면 2부터 11까지라 그랬어요. 2부터 11까지라 그랬어요. n이 2라면 짝수죠. n이 2라면 짝수죠. 근데 는 값이 마이너스죠. 그럼 짝수에 마이너스니까 근이 안 나오죠. 그래서 2는 안 됩니다. 3은요. 3은 0이 돼버리죠. 0이 되면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4는요. 4는 짝수니까 절로 갔겠죠. 근데 양수니까 음의 실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4 해결됐네요. 자, 5는요. 안 되겠죠? 왜 5가 안 될까요? 5는 홀수잖아요. 홀수인데 나온 값이 양수니까 플러스 값을 가져버리잖아요. 자, 6은요. 0이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7은 마이너스죠. 7 되네요. 8은 고민할 게 없어요. 8은 짝수인데 마이너스니까 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9 되네요.
11도 되네. 근데 제가 이거는 고급스럽게 푼 거고요. 나는 좀 저렴하게 살겠다. 인생 대충 살겠다. 무식하게 갈 수도 있어요. 3, 5, 7, 9, 11. 홀수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되는 놈만 답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2, 4, 6, 8, 10. 짝수 집어넣어서 플러스 되는 놈이 답이에요. 사실은 그거예요. 여기서만 무식하게 놓고 본다 그러네요. 단지 이 계산을 함수를 줘가지고 계산 한번 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n이 홀수면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요 값이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홀수에다가 3, 5, 7, 9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놈만 답으로 쓰자. 짝수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양수가 되는 놈이 답이니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양수 되는 놈만 답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의 n제곱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식을 꼭 이렇게 여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또 저기 골뱅이 쳐놓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거 힘들어도 요건 확실하게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분명히 만나요. 연습할 때는 100% 만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3학년 때 볼 때도 만나요. 이 문제 반드시 만나니까요. 요거 확실하게 그거 천천히 다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거 꼭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고놈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13번 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자, 13번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3의 루트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3의 루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놈이 세제곱이 되면 기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루트는 세제곱이 되면 기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2라고 겨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즉 세제곱이 되면 기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에 n승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3 이렇게 2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것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곱이 되면 기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3분의 n이다 라고 식을 쓰시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3개가 돼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3의 배수가 되면 튀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n이 3의 배수가 되면 겨나가죠. 그러니까 3, 6, 9 이런 식으로 되면 튀어나간단 말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n개가 되면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2의 n분의 6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 분모에 있으면 n이 6의 약수가 되면 기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수에서 아까 모의 n제곱근이 첫 번째 타픽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4점짜리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의 두 번째 타픽은 얘입니다. 자연수가 되게끔 튀어나가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지수가 되게 바꿔놓고요. 자, 요 놈이 정수가 되게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난이도가 빡센 게 하나 있어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만 낸 게 아니고 이거 두 개를 냈거든요. 그냥 이건 4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점 같은 4점도 아니고 얘는 그냥 4점짜리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의 원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기가 3의 7의 3분의 m승 이렇게 처리가 된 거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일반 저기는 완전 제곱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자연수의 형태가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것이 정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수가 되거나 0이 되거나 그럼 m은 뭐여야 되냐면 3의 배수여야 되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2의 세제곱이 있는데 3분의 m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자체적으로 세제곱이 기어나가면 얘는 해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얘가 기어나갈 수 있다면. 그쵸? 요 두 문제를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m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죠? 이제 확률 통계하고 있나? 확률 통계하고 있죠. 확률 통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난 경우의 수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딱 나오면요. 무조건 뭐 하냐면 각을 떠요. 경우의 수 문제 푸실 때요. 저는 각을 뜬다 그럽니다.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문자를 생각하지 않고요. 한 놈만 딱 잡아요. A. 한 놈만 딱 잡습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A가 될 수 있는 들어서 얘가 1, 2, 3, 4, 5 그럼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더 이상 빠져나간 놈은 없는 것이었지? 이래놓고 A는 1이다 라고 가정하고 풀어버려요. 요걸 내가 각을 뜬다라고 해요. 경우의 수를 셀 때 사실은 여러분 확률 통계는요. 경우의 수 하나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금방 끝나요. 확률도 경우의 수의 조합이기 때문에요. 경우의 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래요. 경우의 수만 잘하면 돼요. 근데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조건을 막 골 때리죠. 얘가 이렇고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럴 때 나 이도저도 헷갈려 죽겠어. 그럴 때 A가 1, 2, 3, 4 이렇게 때려놓는 거예요. 그럼 A가 1이라면 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갈 대신에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빠져나갈 틈이 없이 하나를 딱 잡아놓고 얘는 이 중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답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A가 1이라면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걸 각을 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난이도 문제는 다 그거예요. 확률 통계에서 고난이도 문제는 각만 잘 떠보세요. 막 함수 딱 써놓고 F에 뭐가 뭔데 얘가 크고 작고 별짓을 다 해요. 고민할 거 없어요. 각 떠버리세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이 이것까지만 딱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쉽게 풀립니다. 각을 떼는 집만 제가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경우에서 옛날에 수능 수업 할 때요. 공통 범위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경우의 수, 그럼 어디서 틀리느냐? 경우의 수에서 다 틀려요. 그럼 그거를 맞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해서 한 2,000문제 풀었나? 막 어느 정도였냐면 애들이 토할 정도로 풀었어요. 토할 정도로. 그래서 딱 토하고 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징그럽게 했던 게 뭐냐면 각 뜨는 거였어요. N으로 값을 뜰래? N으로 뜰래? 야, 여기 8개, 저기 3개인데 니네 각 뜨는 게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M이 편하겠죠? 자, 지금부터 각을 뜹니다. M이 1이라면, M이 2라면, M이 3이라면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이겠지, 이제. 요게 각 뜨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지수가 2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N이 1이라면 그러면 N에 3분의 1승을 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N이 뭐여야 돼요? 3의 거듭제곱이어야 되죠. 그럼 1부터 8까지 중에서 3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N은 1 아니면 8이죠. 됐네요. 그 다음에
n이 2라면 n의 3분의 2승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3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얘는 세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n은 1아니면 8이겠죠. 맞죠? 그럼 n이 3이라면 좀 뻔뻔한 이상 n은 1부터 8까지죠. 8개, 2개, 2개 끝. 이거는 지금 제가 살짝 경우의 수를 제가 대입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풀 때 이렇게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경우의 수 문제 푸는데 골 때렸다. 다 각 떠보세요. 각을 딱 떠놓고 문제를 푸는데 그게 내가 요즘 경우의 수 문제 나온 지 내가 경우의 수 가르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경우의 수 문제 풀면 수능 정도는 그냥 풀어도 돼요. 근데 골 때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저 딱 하나만 할 줄 알면 다 풀어요. 각만 뜨시면 돼요. 요거 잘해 두시면 돼요. 각 잘 뜨세요. 자, 일단 요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쓱 넘어가시면 이제 로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로그는 나오자마자 뭐 하셔야 됩니다? 범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못 하셔야 됩니다. 밑을 갖게 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는데, 자, 로그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범위 잡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해도 범위 안 잡아서 틀려오시는 양반들 겁나게 많아요. 로그는 나오자마자 범위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하셔야 됩니다? 밑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밑이 같아야 돼요. 로그는 밑이 같지 않으면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는 무조건 두 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연습 하나만 합시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갑자기 너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 지금. 하는 소리요. 저기로 갑시다. 36쪽이에요. (7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죠? 자, 해보세요. 자, 지금 이걸 딱 보고 나서 숨이 막혀 하셨어. 그러면 제 말을 더럽게 안 들으시는 겁니다. 로그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범위부터 잡으셔야 돼요. 로그 위에 있죠? 그럼 범위는 언제 잡아요? 전혀 하나도 안 시킨 상태에서 잡으셔야 돼요. 로그는요, 문제 나오자마자 범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f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범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범위가 얘가 나왔죠? 그래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공동으로 만족이 되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답이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걸 했냐는 거예요. 문제 나오자마자 무조건 이거부터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고요, 7보다 작다는 사이에서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기도 전에 무조건 제일 처음에 이 짓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그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범위부터 잡으셔야 돼요. 범위. 근데 이상하게 내가 입 아프게 얘기를 해도 꼭 나중에 보면 하긴 뭐 그래서 먹고 살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거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틀리면 안 돼요. 로그는 나오자마자 범위부터 잡아라. 그쵸? 자, 범위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 풀러 들어가셔야 돼요. 범위부터 잡아놓고 문제 풀러 들어가는. 자, 두 번째 뭐죠? 밑이 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자 밑을 같게 하는 방법이 여기 마이너스 1생 마이너스 1 하셔도 되고 여기 3에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로그 3의 f의 x가 되고요. 여기가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죠? 자, 부등식 풀 때 여러분 꾹꾹 지울 때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따지는 거 동의되세요? 자, 그럼 얘가 1보다 크니까 방향의 변화가 없다. 동의됐죠? 그럼 fx보다 x-1이 크거나 같은 쪽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x-1이 크거나 같은 쪽은 여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같아도 되니까 여기는 포함이 됐을 거고요. 여기는 원래 범위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5, 6이 답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로그가 나오자마자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범위가 잡혀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됩니다? 밑이 같아야 돼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76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문제를 풀 때 저는 어떻게 푸냐면요. 로그가 나오자마자 무조건 범위부터 잡습니다. x-1의 절대값이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1 빼고 나머지는 다 답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1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가 돼도 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밑을 갖게 하려고 요 놈을 다 긁어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2를 바꾸는 방법 보기 되세요? 자, 밑은 다 2로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는 나눠줬을 테니까 4가 됐겠죠? 자, 그 다음부터 북북 지우는 거는 당연하게 동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x-1의 제곱이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자, 우리 의도적으로 고수로 풉시다. x-1의 제곱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요. 4가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되는 겁니다? 3까지가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답을 써가지고 다 틀려갖고 오세요. 못 빼야 되죠. 1 빼야 되잖아요. 안 뺀다니까요. 안 뺀다니까요. 징그럽게 안 빼야 돼. 자, 그래서 나 자꾸 이거 빼서 틀린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답 나오는데 갖다 그려놓으세요. x는 1을 빼야 돼, 1을 빼야 돼, 1을 빼야 돼. 3번 써놓고 푸세요. 1을 빼야 돼, 1을 빼야 돼, 1을 빼야 돼. 꼭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틀린다. 왜냐면 이게 여기 써놓고요. 여기까지 씌우면서 잊어버려요.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저거. 범위 잡았던 건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로그 나오면 범위, 로그 나오면 범위. 제가 로그 딱 2개 얘기해요. 범위 잡고 미칠 같게 해라. 딱 2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범위에서 틀리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로그까지는 그냥 여기 79번까지요. 뭐 여기는 그냥 86번까지 그냥 푸셔도 상관없어 보여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까지 풀어가지고 질문을 하십시오. 로그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근데 도형 함수 그래프 어려운 거는요. 그 모의고사 풀면서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거는 그때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나. 자, 좀 쉬었다가 봅시다.